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오늘 월요일전 1%대 넘는 상승으로 이번 주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 때문이겠죠. 이를 이유가 수용을 해서 최대 1,0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는 인식 속에 증시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1선 위로 갭상승에 출발했습니다. 1860선에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서 1860선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187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서 지수는 1860선 중반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은 외국인들이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300억 원 정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한 30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700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나서고 있지만 상승에 큰 방해는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낙폭이 컸던 화학주 그리고 지수에 연동하는 증권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28포인트, 1.5% 올라와 있고요. 1,86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개장과 동시에 1%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70억 원 정도,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여기에 20억 원 정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관만 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꿋꿋하게 1.1% 넘는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6포인트 올랐고요. 468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역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소식이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10원 내린 1,165원에 출발한 이후에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요. 0.6% 7원 50전 하락한 1,167원 9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 그리고 이러한 점이 궁금하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이 점을 참고해서 더욱더 정확한 상담 드리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저희 열어둘게요.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현명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이 있었고요. 또 토요일이었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주말 동안 들려온 여러 가지 해외 이슈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주말에 나온 뉴스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3% 정도 나옵니다. 2년 내 최저치인데 이것이 이제 4% 미만으로 가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얘기에서는 경기 부양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3%라는 것은 일단 경기에 대해서 일단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지방채로 올해 한 7조 5천억 정도를 발행 인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경기 부양의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말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핫 이슈는 이제 스페인이 EU에 1천억 유로의 구제금융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구제금융은 좋은 게 아니죠. 나라가 좀 어렵고 돈이 없어서 구제금융하는 건데 이게 왜 좋을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유로존의 지금 정책이 좋은 정책을 피고 싶어도 메르켈 총리가 계속해서 유로존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유로본드라든가 22 역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못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스페인이 원체 경제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돼도 2,600억 유로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8,000억 유로 이상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되죠. 그럼 또 이 스페인이 문제되면 바로 이탈리아로 번지기 때문에 그때는 막을 수가 없죠. 결국은 독일이 자기들이 주장하던 바를 접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건 오히려 투자가들한테 기회가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될수록 독일은 계속해서 유로본들을 안 한단 말 못하고 결국 하는 쪽으로 까닭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22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로 인해서 EU에서는 이제 진정한 재정 통합을 위해서 계획 검토 중이다. 뭐 그래서 초안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스페인이 시장에는 상당한 핫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스페인이 불안이 오히려 공포의 마지막 자리에서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미국의 무디스의 신용평가기에서 미국 5개 대형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 이제 강등을 이번 주 중에 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뉴스인데 왜 자꾸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지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 세계의 그 주식시장의 특징은 악재가 터져서 악재를 해결하면서 주가가 가는데요. 미국이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양적 완화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달 말로 종결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표인 고용이나 지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은행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것은 대형 악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부 쪽이나 FRB 쪽에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은행들을 강등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다. 결국 악재 속에서 새로운 상승의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피치가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치면서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결코 무디스가 미국의 5개 대형은행을 신용등급 하향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상보다는 덜 상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기준선값이 1888 정도는 돌파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직 뭐 시간이 2시간 남았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죠. 28포인트 상승해서 1864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3일 전부터 계속 매수를 들어오죠.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모습이죠. 프로그램 매수가 310억 정도 들어온 게 특징이고요. 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라는 우군까지도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에서 매수가 강하게만 들어온다면 시장은 예상 밖의 폭발적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매도로 지금 치중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그 업종별 보면 개인들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한 118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자동차 쪽이죠. 32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화학에서 76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기관이 화학과 전기전자 쪽, 운송장비 쪽에서 집중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죠. 근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점에서 매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학업종이 오늘은 강력한 상승을 주면서 금호석유 같은 종목, 또 LG화학 같은 종목도 6% 상승하고 있죠. 그다음 조선주에서도 4.9% 정도, 삼성중공업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에 상승이 온다면 삼성전자는 현재의 주가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예전에 그 2007년도에 차화종들 올해 한번 힘을 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더 상승을 바라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들이대도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피해야 될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로 보지 마시고요. 미국의 다우 지수의 12,000포인트가 하단선이고요. 그 다음에 언더슈팅까지 계산하면 11,87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 강홀딩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가장 좋은 것은 종가상 기준선 값인 1887포인트 돌파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수급을 균형을 완전히 깨트리고 매도가 아닌 매수 쪽에서 강력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시작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월요병을 앓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유쾌하고 또 통쾌하게 상담해드려서 그 월요병을 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 하면 또 칼 같은 정확한 상담뿐만이 아니라 또 재밌게 유쾌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저희가 함께 열어두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그리고 이 점이 궁금하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전문가분들이 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더 원하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니까요. 자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직접 또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죠.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이렇게 전화 주신 분부터 이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관악구의 한효원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또 서울에서 가깝게 받아보네요. 오늘 네.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아유, 무지하게 덥네요, 네. 진짜. 네, 더위에 또 지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개미들에게 전화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좀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상담 해드렸으면 좋을 텐데 어떤 종목이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아, 니캠이라고요. 네, 전해질인가? 그거 네네, 2차 전지요. 관련된 회사인데, 예. 네. 그 매수하신 가격은 어느 정도신가요? 11,000원에 매수했고요. 네. 예, 비중이 50% 비중입니다. 비중이 50%. 이 한 종목이 제일 고민이셨어요. 네, 네. 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고 저희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한 네. 종목 보내주셨네요. 리캠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현재 가격에 비해서요.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적지 않아요. 5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리캠 어떤 한 부분이 가장 걱정이신가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이 있더라고요. 네. 잘 몰랐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있는데 이게 예. 언제쯤 출회되는 건지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네, 기업적인 자세한 분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팀장님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비교적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좀 네, 약간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하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자꾸 빠지니까 좀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네요. 네. 네. 원래 넉넉하게 잡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조급해지는 법인데요. 이 회사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실 겁니다.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전해질이라는 부분들 있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구성이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양극할 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음극할 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전해질 같은 경우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음극할 물질 쪽이 가장 적고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경쟁 업체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요. 네. 경쟁 업체가 많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전방위 업체죠.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전방위 업체가 어디냐면 LG화학하고 테크노세미캠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도 별로 안 좋죠, 지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전방위가 안 좋다 보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재고가 남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납품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겉에 매출액은 그런데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영업이익이랑 뭐냐면 뭐 매출 원가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빼고 남은 게 이제 영업이익인데요. 그게 이제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뭔 얘기냐면 원가가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원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거 부담이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방위 업체들이 안 좋다 보니까 재고가 쌓여 있죠. 그럴 때는 저가로 공급을 해주게 돼요.
아예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적자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부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진해서 이렇게 계속 좀 가고 있는데, 회사는 괜찮아요. 사실. 네. 회사는 그 재무구조 상태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점은 그겁니다. 진입장벽, 그러니까 전해질 쪽에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 업체들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온 추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그때 한때 뭐 붐이다 그러면서 막 생겨났다가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서 몇몇 업체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리캠이 어느 정도 막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상황은요. 근데 그렇게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 EPS가 한 550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반영하게 됐을 때는 지금 PER 지수로는 13배 정도 되는 수준이 되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어떻게 보면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진입장벽이 낮고 아직까지도 그 공급 물량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상승하기에는 바로 이렇게 상승해서 가기에는 조금 약간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는 게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뭐 모바일 기기도 많이 팔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의 업체들이 한참 좀 간 이후에, 그 이후에 아마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떤 큰 수익이라든지 매수가로 바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은 기대는 저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추가적 손실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요. 7,000원 선을 손절가로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7,000원 선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이 보니까 한 20배수 좀 넘어가면 고평가가 되게 되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매수가 부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거기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켜보셔야 돼요. 네네. 지켜보셔야 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그만큼 경쟁 업체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목표 주가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럴 때는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은 손절가 7,000원 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000원 선으로 해서 일단은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전 기업을 이렇게 담당하는 건 아니라서 저도 이제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BW나 CB나 그런 것들 발행하고 그랬을 때 유상증자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그 계열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계열수가 지나게 되면 약간은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물론 저가에서는 그렇게 나온 물량이 없는데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한다면 네. 대부분 어느 정도에서 그 물량이 출회되냐면 2배 이상에서 보통 출회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 그 물량들이 나온 것들이 가격이 얼마인지 보시고 거기서 100%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걸 보시면 이 정도 선에서는 보호예수 물량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한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네네. 많이 되셨나요? 예, 도움 많이 됐고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개미드래큐를요, 리캠을요? 네. 둘 다요? 네. 예, 예. 네, 나중에 개미드래큐도 쭉 지켜봐 주시고요. 리캠 또한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은 또 서울에서 가깝게 관악구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가 또 많이 들어오는데요. 3832번님 듣고 계시죠? SO일과 삼성물산 두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SO일을 98,000원에 2%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맞는 것인지, 혹시 20%인데 2%라고 잘못 보내신 건 아니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3832번님. 네, 그 사이에 다른 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들 생명과학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시는 가격은 1,850원, 비중이 100%,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들 생명과학 하면 또 오늘 문재인 관련주로 또 대선 출마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 속에 한 9% 정도 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대선 테마주는 뭐 대선까지 갖고 가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일단은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반등 수출 좀 줘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게 수익이 좀 나면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적인 내용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술적 대응하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만, 그 재무제표만 좀 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그 보통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다 보면은, 네. 자, 위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거래량의 같이 감소를 하죠. 자, 지금 공교롭게도 보셔야 될 부분이 거래량이 이렇게 그 시세가 한번 크게 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도 동반적으로 감소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거래량이 그 51선과 그리고 평균 55일선 그 거래량 5일 이평선하고 21평선 아래쪽으로 하락이 되면은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저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거의 추세가 많이 됐죠. 추세가 난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세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 분명히 한 번쯤은 나올 거예요. 네. 자, 1차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물량이 여기서 낮추래가 되면서 반등을 현재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썩거리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요런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요런 구간처럼 한 번 정도의 시세는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100%, 10%면은 제가 한 2,500원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00% 이렇게 갖고 가셔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제가 비중 줄이라 그래도 뭐 안 줄일 건 뻔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정도 리스크는 감내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서 자, 일단은 아래쪽으로 손절 구간을 그 제가 1,650원 정도 잡아줄게요. 1,650원에 손절가를 형성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변동성 한번 확대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2,500원까지는 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2,500원 주면은 파세요. 무조건 파시고. 자, 클로네시아는 회사 있었죠. 클로네시아 회사 있었는데 그 상폐됐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이 회사가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주치했던 이상호 씨가 지금 현재 지분을 이게 6.4%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테마적 엮여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부채비를 보면 일부러 잠식 들어갔죠. 그리고 적자 계속 나죠. 네. 테마만 아니면은 이 종목 상폐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를 이용해서 지금 그 이 종목이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손절가는 1,650원 그리고 위쪽으로 2,500원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원 이상 주게 되면은 일단 팔고 나오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중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정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1,650원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3832번님 단문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못 보내주셨나 봐요.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SOL 비중이 얼마일까? 제가 더 궁금해지네요. 20%인지 2%인지. 네, 그 사이에 다른 문자 또 들어왔어요. 소리바다인데요.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었죠. 3,81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신데 매도할 가격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이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소리바다는 아시다시피 그 음원 관련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근데 소리바다가 사실은 옛날에 그 초창기 때는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거래도 많았는데 사실상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점유율을 잃어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음원 업체들 있죠. 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벅스라든지 엠넷 뭐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을 등에 업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죠.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물론 소리바다가 수익성은 낮습니다. 수익성 나면서 만년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상태인데 매출액이 줄어들죠. 그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소리바다의 좋은 점은 아니라는 거, 당연히 부정적인 점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느 정도 재무 구조를 그렇게 뭐 단단하고 그런 편은 아닙니다.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잘 해나가면 여기서 잘 해나가면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액면 병합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액면 병합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음원 징수 개정이라는 그 법을 개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음원 징수
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음원주들에겐 뭐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 저작권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건데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이나 그러니까 분할 자체가 뭐 많이들 이렇게 좋다라고 하죠.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액면 병합을 더 좋은 개념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고 그런 건 주가에 너무 의존하는 거고 액면 병합 자체는 일단 주식수를 줄이는 거죠. 줄이고 한 주당 이익을 더 큰 폭으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액면 병합을 좋게 보지만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5월이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액면 병합을 했을 때 이 가격 착시 효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착시 효과들이 일어나면서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상승했던 겁니다. 상승했고 지금 그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물론 흑자 전환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빠른 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좀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단 지지력은 3,200원 선 정도 되는데 너무 손절가가 좀 기니까요. 여기서는 조금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 선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 일단 저항대는 4,500원 선이 맞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는 4,500원 선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받아 상담해 드렸고요. 3832번님 단문 보내주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S51 98,000원에 비중이 20%, 3832번님도 자주 또 방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상담해 드렸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때 비중이 20%였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51 20%고요. 한 종목 더 보내주셨어요. 삼성물산 66,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정태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보람 네. 씨가 한번 종목 상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큰일 드는데 나죠.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개미들의 큐가 같아요. 없어질지도. 예, 일단 뭐 S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S올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뭐지 이성규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유가가 한 80달러에서 한 85달러 정도 사이까지는 하락을 할 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조금은 그 84달러 전후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는 게 조금 긍정적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더 이상 유가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본다면은 정유주 뭐 호재라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화학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일단은 뭐 원유에서 그 1차적으로 뽑아내는 게 나프타죠. 나프타를 뽑아내는데 이 나프타가 이제 원유에서 바로 뽑아내는 게 그 원유에서 바로 1차적으로 뽑아낸 나프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이 원료가 되는 에틸렌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출업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들이 이 나프타 그 원유를 수입해 와서 이 나프타를 뽑아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에틸렌을 생산해서 우리 국내 석유화학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쪽에 수출을 해요. 그래서 이 유가가 지금 현재 그 안정을 현재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뭐 나프타 가격은 좀 안정을 찾겠죠. 안정을 찾는데 중요한 건 이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프타 가격과 그리고 에틸렌 가격 사이였던 이 가격 차이, 그러니까 스프레드 그 차이가 이제부터는 확대가 돼야 정유주도 조금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요 석유화학업종뿐만 아니라 정유업종도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원유 뭐 유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S-올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이제 뭐 21선 좀 회복을 해줬죠. 지금 오늘 짱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21선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자, 지금까지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더 중요한 건 기관들의 매도가 주춤해지면서 이제 바닥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기관과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이 돌아만 서준다면은 요 종목은 이제 주가 뭐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일단 98,000원 일단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가는 1차적으로 손절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 위쪽으로 한 10만 원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조금 중기적으로 지지 라인이 되던 가격대가 1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요 10만 원 아마 돌파하게 될 겁니다. 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1차적으로 10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보시고 위에 2차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10만 원에서 만약에 장을 받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팔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다시 한번 어느 구간이냐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 5일선과 21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형주가 이런 패턴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21선과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5일선이라든지 그리고 21선에 지지받고 돌려주는 흐름이 날려갈 때 그때 네.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 돌파 여부 보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1차적으로 제가 그 화학업종하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내에서 석유화하고 정유업종을 현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어떤 건설주는 솔직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는 조금 그 매도가 나올 때 좀 팔고 나오는 게 답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삼성물산 지금 현재 21선과 5일선이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21선이 현재 지금 저항이 되고 있죠. 반등을 네. 주더라도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할 때도 다시 한번 21선 접근을 하더라도 돌파 못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건설주가 반등을 주는 이유는 부채 문제죠. 부채 문제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채와 상당히 연관성이 큰 은행업종과 건설업종이 현재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네. 더욱 중요한 건 제가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자, 2007년 같은 경우는 2007년 시장까지는 어쨌든 뭐 다 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국내 건설이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주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나서 건설주가 어디서 돌파구를 찾았습니까? 해외 시장에서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발전 플랜트 중동 쪽에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찾았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모멘텀이 서서히 이 모멘텀이 수주가 지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종목이 현재 주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발전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네. 건설주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건설주란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7천 원 정도? 한 6만 7천 원 정도 21선 접근할 때 1차전 좀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래서 6만 7천 원 가격쯤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건설, S-오일 그리고 삼성물산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솔라시아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6191번님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4,400원, 조금 수익 중이시고요. 이분도 비중이 100%신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팀장님. 네, 솔라시아는 그 유심 칩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뭐 스마트 카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했었고요. 그 최근에 들어서 유심이 해가지고 이제 그 NFC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네. 결제 수단으로 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일단은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수주는 많이 줬었어요. 작년에 수주는 많이 줬는데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추이가 그걸 따라가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추이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보편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이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뭐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5배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말 그대로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것도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솔라시아 같은 경우는 그쪽 기반에 있어서 물론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망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보편화 시기가 아직까지도 도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요. 1분기는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적자 전환한 원인은 원래 이게 1분기 이맘때가 그 비수기예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뭐 회사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1분기 적자 됐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2분기는 대부분 흑자로 갑니다. 대부분 흑자로 가는데 1분기가 가장 안 좋아요. 2분기에 흑자 전환하는지 확인하시고 2분기에 만약에 흑자 전환을 못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손절가는 그렇게 뭐 길게 잡지는 않고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00원 선 정도로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저평가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를 드리자면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뭐 높은 가격보다는 일단 한 7배수 정도만 7배수 정도만 좀 적용해서 한 5,500원 정도를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를 5,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은 뭐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이라서 일단 이 부분만 좀 지키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소식 나왔을 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라시아 상담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혹시 부산인가요? 대구입니다. 네, 대구에서 가깝잖아요, 그래도. 거의 맞췄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요? 예, 예. 네, 두 종목 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기대가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신가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000원에 한 40%고요. 22,000원에 비중이 40%라고 하셨고요. LG 디스플레이는요? 21,800원에 30%요. 21,800원에 LG 디스플레이 30%. 네. 두 종목 다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제가 방금 전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익 중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이슈가 있었고요. 예.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고 자세한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에게 IT 종목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SK 하이닉스는 2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하셨고요. LG 디스플레이는 21,800원, 비중은 30%입니다. 두 종목 둘 다 이렇게 IT 쪽에 담아주셨는데 평소에 IT 종목들 많이 관심 있게 보시나 봐요. 예,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만큼 수익도 많이 거뒀으면 좋겠는데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네, 정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대구도 날씨가 많이 덥지요. 아유, 꿉꿉해 죽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 가봤을 때는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건조해서 예. 많이 좀 덥더라고요, 대구는. 예. 아무래도 항상 분지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대구는 항상 덥습니다. 예, 그쵸. 항상 예. 그 공기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대구는. 예, 여름 되면 맞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예. 어쨌든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해드려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최근에 뜨거운 감자라 좀 봐야 되겠죠, 두 종목 다. 예. 예. 그래서 두 종목 다 현재 매수를 제가 예. 보기엔 조금 타이밍도 잘 잡으셨고 과감하게 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전략이라든지는 세워가지고 잘 하실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조금 아무래도 바둑 둘 때도 후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하듯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 먼저 좀 SK 하이닉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요거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사신 거예요? 둘 다 그렇지만은 예, 예. 제가 단기로 본가요? 중장기로 보려고 그래가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중장기로 봐야 될 점만 좀 짚어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먼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게 1분기 때 2,600억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적자가 난 게 아무래도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게 9% 그리고 2% 정도 출하량이 증가를 했지만은 예. 출하량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10%, 16% 하락을 하다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예. 못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분기 때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기대감만 쌓아놓고 나중에 실제로 나와보니까 적자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흑자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분기 때 바로 턴어라운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적자는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미래 얘기니까 조금만 뒤로 미루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모바일 서버용 디램이라고 30나노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2분기 말까지 60%로 비중을 늘리면서 디램하고 낸드 쪽에서 손실나는 걸 좀 커버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모바일 서버용 이 디램 얘기가 제가 보기엔 예. 6월 초부터 5월 한 20일 정도부터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한 4월 달부터 나왔다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조금은 턴어라운드가 흑전이 좀 되지 않겠나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2분기 실적이 4, 5,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월 달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게 실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려면 3분기 가야 되겠죠.
3분기요? 예, 예. 3분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5월 달 정도 나왔으면 뭐 실제로 반영이 좀 크게 되겠지만은 2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반영이 되더라도 적자폭을 줄이는 선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낸드 플래시 그 20나노급 이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출하가 됐는데 그것도 네. 지금 그 전체 매출 비율에서 한 20%까지 늘리는 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분기 실적 끝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조금 1달러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 상세하고 그리고 모바일 서버용 디램하고 그리고 네. 오늘 나왔던 얘기 있죠. 그 PC용 램. 예.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P램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게 삼성전자가 2003년도에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010년 5월 달에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터치폰 있죠. 예. 거기에 먼저 그게 그 탑재가 됐었어요. 아, 근데 부각을 못 받았다가 오늘 예. 그 하이닉스가 IBM하고 예. 이렇게 공동 그 기술 제휴를 하게 되면서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뒤로 미뤄야 되겠죠. 이 얘기는. 단순 기대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그 출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는 게 실적에. 예. 그래서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 올해 2분기 예. 때 실적은 조금 감소가 될 거고 한 3분기 때 한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흑자 전환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오늘 수급 보면은 누가 예. 사냐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거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친 듯이 사잖아요, 오늘.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외국인하고 기관, 제 말보다는 외국인하고 기관은 수급 믿어야죠, 뭐. 어쩔 수 없이. 맞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일단은 그 전저점 있지 않습니까? 사신 가격대 혹시라도 예.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은 팔았다가 다시 사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키포인트가 딱 딴 게 없습니다. 예. 그 1분기 때 그 흑자 전환 못했고 2분기 때도 흑자 전환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예. 2천억 원 충당금 있죠. 그 패소한 예. 것 때문에. 예. 그게 얼마만큼 실적에 방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게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예. 오늘 얘기가 나온 게 40인치에서 42인치 패널 가격이 5달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조금 너무 늦게 나왔죠. 그렇죠. 이게 한 4월 달 정도 나왔으면은 요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예. 조금 2분기에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만은 좀 시기가 2분기 말쯤에 나왔다는 게 좀 불안 요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본다면 두 종목 다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그 흑자 전환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작년 분기 때 1분기 때 1,700억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 요게 예. 한 제가 보기에는 한 800억 안쪽으로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것만 되더라도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큰 호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LG 디스플레이는 한 가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파주에 지금 OLED 8세대 공장 가동 들어가죠. 예. 이제는 LCD 쪽에서 OLED 쪽으로 그 연초에 옮길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때 실적이 제가 예전 말한 대로 800억 정도만 선방을 한다면은 요 OLED가 그 OLED의 어떤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바닥을 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요 예. LG 디스플레이하고 하이닉스 가격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요 부분 예. 분명히 견디셔야 돼요. 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이 늘어난데 얘기가 아니라 실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서 꾸준히 견뎌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유, LG 감사-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주포가 외국인 기관이니까 요 두 주체를 믿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 말보다는. 그래서 요 두 주체 믿고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들 확인해 나가면서 조금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의 의견도 일단 두 종목 다 보유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내보자 하는 의견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이거 만족합니다, 말. 아유,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바로 또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예. 예.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굉장히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더 힘이 납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5379번님, 오래 기다리셨죠? KH바텍, 그리고 한화케미칼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KH바텍은 1,300원에 비중이 20%, 그리고 한화케미칼은 31,170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 초보자라고 하시는데요. 이 점 참고해서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굉장히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KH바텍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KH바텍이라는 거는 그 비금속 등을 활용해가지고 모듈이라든지 그 각종 휴대폰 부품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냐면 삼성도 아니고요. 네. 애플도 아닙니다. 어디냐면 안타깝게도 노키아예요. 근데 노키아가 지금 그렇게 뭐 판매 매출이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장에서는 노키아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노키아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지금 뭐 10%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갤럭시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발생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KH바텍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 측면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또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옛날에는 그래도 노키아가 이렇게 좀 잘 나갔을 때는 KH바텍도 또한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 명성을 좀 되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역시나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 일단 10% 정도가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은 어느 정도, 손실이 많이 났지만 어느 정도 좀 줄였다라고 그래도 판단되면서 5,50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좀 먼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은 그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7,000원 선으로 일단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화케미칼을 잠깐 또 보도록 하면요. 한화케미칼은 크게 두 사업부 있죠. PVC라는 그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솔라원이라는 중국 자회사의 그 태양광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사업부는 그렇게 기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돼요. 적자만 줄인다면 그것으로 좀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건은 PVC입니다. 한화케미칼이 말 그대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실적이 향상되는 거는 PVC 쪽인데, 중국하고 막 당연히 관련이 많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추가적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유럽 위기가 네. 해소된다는 측면이 나올 때는 좀 급격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 개선이 그렇게 지금 빠르진 않습니다.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상기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한화케미칼은 좀 오래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저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9,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너무 높게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높게는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점 뭐 네. 죄송하다고 이렇게 제가 뭐 대신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22,500원 선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주시면 그때 상황을 보고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화케미칼 두 종목 포함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내일은 꼭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저희 1시에 출발할 때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시초가 부근으로 조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1,86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김동섭 이사님의 말대로 좀 더 상승폭을 막판에 키울 수 있을지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